드디어 강세란의 거짓말이 들통나게 됩니다. 여사님, 사진 속의 점이 조작된 증거가 있습니다. 다정이가 사진 속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세 번째 결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잔뜩 생기실 거예요. 아빠, 이 사진을 왜 돌아가실 때 쥐고 있었던 거죠? 신덕수는 숨을 거두면서도 강만석의 사진을 손에서 놓지 않았는데요. 강만석이 아니라 신덕수가 윤보배의 진짜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윤보배와 신덕수의 친자 확인을 검사한 결과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신덕수가 정신을 잃었을 때 강세란이 훔쳐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정이한테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신덕수의 사진을 쥐고 있었던 건데요. 그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대체 누굴 주려고 들고 계셨죠? 이분이 혹시 여사님 아드님이신가? 다정이는 순식간에 정답에 접근했습니다. 신덕수는 다정이가 그런 의심을 하기를 바랬던 거였죠. 아빠와 보육원에서부터 친구였으니 가서 여쭤볼까? 그렇게 다정이가 윤보배한테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강세란이 다정이가 다가오는 것에서 뭔가 불길한 느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다정이가 윤보배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분이 여사님 아드님이 맞냐고 물어보고 있었는데요. 납골당해서 바로 물어봤더라면 나중에 이렇게 따로 찾아가서 윤보배한테 물어보는 일 따위는 발생하지 않았겠죠. 정다정, 네가 뭔데 지금 아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할머니를 방해해. 네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강세란은 다정이 앞을 막아섰고 자기가 진짜 손녀딸이라는 것을 모르는 다정이는 윤보배가 아들 생각을 하며 슬퍼하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납골당에서 일단 물러섰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결국 다정이는 윤보배를 찾아가서 사진 속 강만석의 정체를 확인했는데요. 사진을 자세히 보면 어깨에 푸른 점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덕수가 쥐고 있던 사진은 강세란이 윤보배를 속이기 위해서 어깨에 파란 점을 합성해 놓은 사진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합성이라는 게 들통나고 말 것 같아요. 여사님, 이 사진이 조작됐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대체 이 사진이 뭐길래 이런 조작을 해놓을 걸까요? 윤보배는 어깨에 있는 점이 조작된 거라는 소리를 듣고 대번의 상황을 알아챘어요. 윤보배가 아들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것이 어깨에 있는 점이었잖아요. 그걸 조작했다는 것은 강만석이 윤보배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인 동시에 강세란이 윤보배를 속이려고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드디어 벌을 받아야 할 인간들이 벌을 받게 되는 것 같네요. 강세란은 정말 지옥에 떨어져도 전혀 아깝지 않을 악녀 중의 악녀였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딸한테도 미움을 받아서 욕을 먹고 있을까요? 다정이가 정말 현명하게 대처한 덕분에 송이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천만다행인 일이었죠. 다정이는 가저이혼 담당 조사관에게 송이의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달라는 의뢰를 했습니다. 송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는 5사람이 그려져 있었어요. 송이네 가족이구나. 선생님한테 가족 소개 좀 시켜줄래? 담당관은 송이한테 가족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고 송이는 자기가 느낀 그대로를 그려냈던 거였는데요. 아이들의 그림에는 아이들이 내면에서 느끼고 있는 심리 상태가 나타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냥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운 심리적인 상태도 그림을 그려보게 해서 물어보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엄마, 아빠, 할머니 그리고 이모. 송이를 제외한 4사람을 소개하는데 송이는 가족을 5명이나 그려놓았어요. 정말이지 마음 아픈 장면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요. 마지막에 이모를 짚어보는 송이의 목소리에는 우울한 감정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관이 더욱 눈여겨본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가족 사진에서 가장 먼저 엄마를 언급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애정도는 누구를 먼저 언급하는지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송이는 다정이가 전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조사관이 보기에도 송이는 엄마를 가장 많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모? 이모는 송이 집에서 같이 사니? 아니요, 근데 집에 맨날 와요. 그럼 송이는 이모가 오면 좋니?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싫어요. 이모가 오면 엄마가 슬퍼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송이가 이야기하는 이모는 강세란이었죠. 다정이는 송이가 언급하는 이모의 정체가 백상철의 상간녀라는 사실을 조사관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했고 그게 판사한테 그대로 올라간 거였습니다. 백상철은 자기가 송이를 데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자기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강세라는 수천억 자산가의 손녀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훨씬 나은 자기가 송이를 당연히 데려갈 수 있을 거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정이가 이혼을 하자고 했을 때도 알겠다고 하면서 수락을 했던 거였습니다. 분명히 송이한테 욕심내지 말라는 경고를 했었는데도 일단 합의 이혼을 하면서 법원에서 뒤통수를 쳐서 자기가 양육권을 가져올 생각이었던 건데요. 그런 수작이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게 너무나도 통쾌했습니다. 판사님, 아빠인 저는 집도 있고 안정적인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다니고 있어서 제가 송이를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판사님, 양육권을 위해 첨부된 서류들을 봐주세요. 남편은 가정이 있는 집에 내연녀를 끌어들여 가정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아이는 돈만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관이 확실히 그런 내용을 보고했군요. 이혼 방식은 합의 이혼이기는 하지만 남편 측이 아이를 양육하기에는 정서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백송이 양의 양육권은 아내 쪽에 주는 것으로 판결하겠습니다. 정말 시원한 판결이었습니다. 백상철은 자기가 뒤통수를 치려고 했던 주제에 다정이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재판까지 가자 이거냐? 대체 얼마를 원하는데? 나한테 복수한다고 송이를 볼모로 삼는 거잖아. 정말 생각하는 수준이 딱 거기서 거기였어요. 다정이가 송이를 데려가는 게 위자료를 두둑히 챙기려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백상철이 다정이와 이혼하고 강세란과 결혼을 하려는 이유도 강세란이 윤보배의 상속녀였기 때문이었잖아요. 다정이는 백상철의 돈 따위는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다정이는 송이를 데리고 백상철의 집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요. 정말 다행인 일이었어요. 송이가 강세란의 친딸이기는 하지만 송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강세란이 아니라 다정이 손에서 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강세란은 진짜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백상철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도 다정이한테 송이를 빼앗는 것이 큰 목적 중 하나였는데 그게 어그지고 나니 이제 백상철한테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것 같은 느낌도 있었는데요. 능력도 없고 찌질하기만 한 백상철을 더 이상 곱게 보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 정도라면 중도하차 설이 나돌거나 교체설이 나돌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지옥에 가야 하는 건 백상철이 아니라 강세란이잖아요. 강세란이 송이한테 외면당하고 나서 자기가 저지른 악행들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모습을 꼭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밝혀질 진짜 내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